어, 네, 뭐 여기까지 할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는 국회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양종국 총무이사가 심리상담사법보다는 심리상담 서비스법이 낫지 않냐. 지금 똑같아요. 국정국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그쪽에서 올해 1월 달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정춘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민석 정춘수 의원 만났고 정춘수 의원한테 발의를 좀 부탁을 한 상태인데 그건 제가 보기엔 한상심은 관여가 안 했고요. 거의 한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상 한국상담학회가 이렇게 했고 발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리학회는 보건복지부 김원희 의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춘수 의원도 알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춘수 의원도 김원희 의원 쪽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준비하는 걸로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정법안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또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양쪽도 안 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뭐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상이나 뭐 한상심이나 뭐 심리학회나 제가 보기에는 뭐 의견 없음?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국경복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국민을 위한 법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들 소위원회에서 한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 자체가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국회의원들끼리도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발의 자체가 될까? 심리서비스법, 공인심리사법 발의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의가 돼도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법안 발의의 의지가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난립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건 맞아요. 보건복지부가 확실하게 맞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법 형태를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저희가 홍창희 보건복지부 과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이거 계획한 분이세요. 원래 처음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재정법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법안에 이게 집어넣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거죠. 이제 7월 달에 이제 김한숙 과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홀 디퍼런스 스토리가 되면서 심리학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나간 것 같고 저희는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면허는 말도 안 되고요. 자격 정도 수준에서 어느 그 법안의 정도의 약간 이렇게 심리상담 관련된 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아까 신창현 의원의 얘기한 것처럼 그 운영에 대한 걸 나누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건복지부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쪽도 지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답변하죠. 제 거 이거 내리시고 뭐 국경보 선생님도 뭐 답변하면 좋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게 올린 것 중에. 그리고 맞아 하나 더 어떤 분이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지금 뭐 상담 심리학과 나오고 상담 심리학 쪽으로 해서 특수대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도 되냐 이렇게 질문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아까 뭐였더라?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 있죠. 10번 문항. 네. 제가 솔직히 답변하면요. 이게 둘 다 제정하는 모법안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바로 통과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네. 자살 예방 기본법인가요? 그게 8년 걸렸대요. 그것도 뭐 자살에 대한 게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정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죠. 뭐 어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정부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개정 정도로 해서 들어갈 텐데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쪽을 갖다 이렇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이런 게 많이 여러분한테 경과 조치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분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건 10년 훨씬 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심리 특수대학은 빨리
들어가셔서 졸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 경과 조치 빨리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막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뭐 국경보 선생님이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 한 명만, 소위원회 국회의원 한 명만 간사라든지 한 번만 이렇게 반대하면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어떤 거든지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손 뗐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장기전이죠. 결국 국경보 선생님 얘기하듯이 달을 보면서 가야 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달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달을 보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손 잡아야 되는데 아까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너무 달라서 이게 손을 잡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3자가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3자가 누구냐? 아마 제 생각엔 국회의원들이 될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포럼 같은 걸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심리학회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게 이제 포럼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정춘수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바로 김원희 의원하고 이거 상의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원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은, 그러니까 공공의 선, 그걸 놓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회가 산으로 간 이유가 그걸 안 본 거죠. 달을 안 보고 당장 자기네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대도 부딪히고, 반대가 부딪히니까 지금 와서는 막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됐나요? 네. 자,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하게 보내준 그런 질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3번과 10번에 대해서 이제 국경보 선생님께서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떠나서 1번부터 차례대로 좀 해서 시간이 지금 좀 충분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항은 제가 그럼 조금 읽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들을 좀 두 분이 뭐 다 하셔도 좋고 뭐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첫 번째 질문 중에 서비스법을 통하여 올바른 상담자의 자격 및 제도를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담사의 처우 및 근무 환경에 대한 고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서비스 수요하는 입장에서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처우나 근무 환경도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네, 국경보 선생님 혹시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다 답은 튀었는데.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제도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하고 전달 시스템도 책임을 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한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가야 되는 입장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두 번째 거를 보면 상담심리학회는 심리학회의 이러한 사태와 입장에 대해 원우의 졸업생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헌법안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이유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처음서부터 작년 회장단부터 해서 일단은 심리학회 심리서비스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한국상담학회하고 함께 연구한 심리상담사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지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습니다. 네, 원래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반은 자기 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 서비스 법안이, 그러니까 지금 공인심리사법 있잖아요. 이게 한국상담심리학회 요구가 있어요. 몇 가지. 그죠? 그거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야 돼서야지 아마 방향을 정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정과 보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가 막 분분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현재로는 수정과 보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심리상담 서비스법이라든지 국정보 선생님이 얘기한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심리상담사법에 대해서는 그닥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이유와 그 배경은 그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궁금한 거는 국정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국정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심리상담 서비스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로 이렇게 딱 그 목소리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닐 거라고, 저도 아닐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입장이 좀 공감이 됩니다.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거기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3번은 아까 이제 좀 하셨고요. 4번에 대해서 하면 1급 수련자들이 배제된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답변 좀. 네, 이것도 아까 여기 적어놨듯이 이거는 심리 서비스 법안, 그러니까 공인 심리사법, 현재는 뭐 마련다는 거. 여기가 1급 전문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질적 향상입니다. 질적 향상.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의 그 자격증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급이라는 거예요. 그 1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과 조치를 안 해준다라는 개념이고, 그랬을 때 이제 경과 조치를 해주려면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1급 따라 이런 얘기니까 그거는 뭐 우려하셔야겠죠. 근데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 심리서비스법안에는 그런 우려는 필요 없고요. 어차피 과목 이수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통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5번 문항 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심리상담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법안 발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혹시 네. 이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과장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국장이라고 하면 그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다 알았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도 편 안 들 겁니다. 네, 손 잡은 편을 편들겠죠. 그리고 진짜 달을 보는 사람들을 편들 겁니다. 네. 혹시 국경복 선생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이상민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에서 법안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2급 상담가들을 법제화하면서 어떻게 전문가로 함께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과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고 2급이 1급 취득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또한 혹은 몇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 아닌데 마치 얼마라는 시간 안에 1급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했을 때 몇 년 이내에 그 수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제 2급이 다시 수련 상담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좀 했고요. 토의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영, 여기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저도 여기 적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사법안이거든요. 공인심리사법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설명한 거고요. 한상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안 수정, 그러니까 심리서비스법, 공인심리사법의 수정과 보완을 중심으로 판을 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2년인데 5년 하려고 했고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심리상담사 서비스법안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한상심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2급이 2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꾸고 그때 한참 막 저희가 반대할 때 작년 말에 한참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거 갖다 최대한 늘리면 그래도 2급의 몇 명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아이디어였던 거죠. 네. 네. 근데 뭐 다 반대하시니까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뭐 국경영 그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을 만드는데 필요할까요? 가족 상담은 개인 상담 이론과는 다른 방향의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법안에서 가족 상담 전공은 심리 상담 전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 심리 상담 서비스 법안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저도 동문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의견 수렴 기간에 이와 같은 의견도 메일로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상담은 심리 상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아니고요. 가족 상담 되게 중요하고 가족 치료 이쪽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에서 지금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NCS에 우리가 관계자 상담이라고 우리가 직무 능력 단위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원래 부부 및 뭐 가족 상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심리 상담 안에 그 NCS 그 직무에. 근데 그걸 안 집어넣은 이유가 아까 그 세 분류로 심리 상담 말고 가족 상담도 넣으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새롭게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권수영 선생님도 노력을 많이 했고 가족 쪽에 있는 분들도 엄청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거기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가족 상담 넣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냐? 심리 상담 안으로 가족 상담이 들어온다. 그래서 요번에 NCS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가족 상담 그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직무 단위 안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족 상담 하시는 분들, 가족 치료하시는 분들도 심리 상담 서비스 법안에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심리 상담 법안, 심리 상담 뭐 이쪽으로는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심리 서비스법에서 그러니까 공인심리사법에서는 그 모르겠네요. 그쪽에서는 뭐 이걸 갖다 어떻게 이 가족 쪽 제가 보면 가족, 기독교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가톨릭 뭐 이쪽은 그냥 좀 약간 그 저희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심리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다른 쪽보다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상담학회 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가족 치료 쪽, 가족 상담 관련한 또 그런 학회에서 여성가족부 쪽으로 별도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이제 모으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누구지? 여가부 장관님 있을 때 청소년 가족 상담사로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매번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된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심리 상담 안에 가족 상담은 당연히 들어오고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8번 문항 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법에서 특수대학원을 배제시킬 수 있나요? 학회의 민간 자격이 아닌데 국가 자격 혹은 면허법에서 법률적으로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차별을 둘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저 심리학회 쪽이랑 이 특수대학원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대학원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배제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고등교육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국 인증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인증 프로그램처럼 이런 학점이라든지 어떤 학점 수련은 몇 시간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 한 명당 학생은 몇 명이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여기다 적었지만 상담대학원, 가톨릭대 상담대학원은 3학점 체제죠. 그죠? 그리고 마음대로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걸, 과목들도 많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가톨릭대 상담대학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저희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죠. 2학점 체제고 교직이수라는 게 과목이 교육부에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교육대학원 같은 대학원도 경우는 2학점, 상담대학원도 2학점이에요. 네. 근데 상담대학원도 3학점으로 금방 바꿀 겁니다. 상담대학원 같은 경우 그거 갖다 약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특수대학원 중에 교육대학원은 저는 생각하기에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심리학회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받기 어렵다. 반대로 상담대학원 같은 경우는 과목을 약간 플렉서블 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회의 공인심리사법이 통과된다라는 전제하고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네. 네. 9번을 좀 보면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추가 이수하는 과목이 궁금합니다. 이게 심리사법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이수 과목을 갖다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리고 심리상담사법은 NCS 기반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 맞춰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0번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고 11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의 법제화하려는 노력과 방법과 절차가 구별되는 별도의 법제화 노력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번의 노력은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인지 이제 궁금하다고,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인지 있네요. 아마 제 생각에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이제 정신건강 증진상담사라고 넣으려고 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건 개정 법안이었죠. 물론 실패했죠. 성공할 수가 없었죠. 내가 보기에는 뭐 임상심리뿐만 아니라 뭐 다 반대했어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당신네들이 민간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민간 자격증을 갖다 직능원에 공인화 시켜서 와라. 그러면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회에서는 제가 보니까는 그냥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관이 그렇게 쓰지 않죠.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국경부 선생님이 제일 잘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글자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약간 좀 뭐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쓰면은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정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법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재정으로 가면 어떨까, 모법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한상심과 한상은 추진했던 거고요. 한상심과 한상은 추진했고 동시에 사실은 개정법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어느 법안 안에 심리상담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 그 법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심리상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가축, 도살, 뭐라 그러죠? 갑자기 감염된 가축들 있잖아요. 닭들 갑자기 다 AI 걸려서 막 죽이고. 그러면 그 죽인 거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법안에 다 있어요. 제 예상외로 법률 안에 심리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률에 약간 자격 비슷하게 연결하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들.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이제 12번째를 보면 기독교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거의 상담과 가족 상담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위는 철학과 결혼합니다. 이럴 경우도 배제되지 않게 반영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학위는 전부 다 철학 박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심리학과를 나오던 뭐 그 나오던 간에 거의 철학 박사고요. 물론 뭐 심리 전문 대학원이나 뭐 교육학 중에서도 뭐 사범대 안에 있는데 교육학 박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철학 박사거든요. 저도 철학 박사예요. 교육학과 쪽 학교 상담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네. 예, 13번 하면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의 실효성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연대원 노력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패러다임이 너무 달라서 둘이. 그런데 통합이 되거나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국정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까 굉장히 저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법안을 다시 조금 심리상담소 법안을 좀 바꿔줘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법안 제3회 이렇게 나오면서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는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무해요. 예, 더 내려와 주시겠어요?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한국 상담학회 쪽에서도 몇몇 분들은 제가 이렇게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통합 얘기하면 반대하세요. 그리고 심리상담소 법안이 단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담 쪽도 그렇고 심리 쪽도 그렇고 물론 상담 쪽에 계시니까 심리 쪽만 뭐 이런다 이러지만 심리 쪽 사람들이 보기엔 상담 쪽 사람들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은 따로따로 가다가 언젠가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개가 같은 직무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직무를 하면은 모르겠지만 같은 직무를 해요. 근데 심리학회 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하는 건 심리학적 상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담 쪽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기는 상담 이론의 인격과 심리 상담이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게 뭐 다른가 싶지만 근데 그게 같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국민들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따로밥으로 따로 가고 싶다. 심리 상담하고 심리 상담에서 따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다른 직무를 하면 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진짜 심리학회 쪽은 심리학적 상담하시면 되고요. 상담 쪽에서는 상담적 심리 상담하시면 돼요. 근데 뭐 가능하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 없는데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나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네, 실무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입장에서 그 고민과 그 현실적인 어떤 갈등이 전해져서 더더욱 참 꼭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14번째를 하게 되면 심리상담 서비스법 등의 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상담사로 활동하는데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럴 경우 실제적으로 상담이 너무 하고 싶어서 상담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어도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 제정을 대부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제정되면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적었지만은 그 상담대학원 나오셨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따고 심리상담사로 활동해야겠죠. 근데 자격증을 못 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상담하시면 안 되죠.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렸다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점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독점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비윤리적인 행위 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감수해야죠. 본인이.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비윤리적인 행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까지 처벌이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민사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가 성관계를 갖고 뭐 이러면은 민사에서 내담자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형사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관계를 가져도 성관계를 가져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규제가 들어오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공선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퍼블릭 굿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 보면 법안이라는 건 무조건 퍼블릭 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마 지금 심리상담사법대로 추진이 됐을 경우
이제 이 공부를 했어도 그 안에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표현도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과정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요건이 맞추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5번째 본토의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을 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네. 이거 당연하죠. 정책의 담론을 형성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심리상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간담회도 많이 할 거고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재정법은 무조건 공청회가 있어야 돼요. 공청회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의 내용이 이제 잘 이렇게 담론을 만들어서 그 담론에 의해서 결국은 정책적인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정책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근 한 12년 했거든요. 제가 이거 국회도 맨날 하고 뭐 이렇게 연구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핫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고대 법대 교수님 중에 헌법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헌법 얘기 한참 나왔어요. 작년인가 그때 너무 자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했었는데 지금까지 논문을 몇 번 쓰고 막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최근 들어서 제 논문을 많이 보고 조회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좋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담론이 형성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마 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네. 그런 발판과 기본, 이제 근거 위에서 이렇게 활동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을 만드는데 필요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이 정책과 정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상외로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1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교 상담 쪽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 상담의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노움 가이스버스라는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학교 상담에는 정책과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상담이 바로 정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치과 정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달을 보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게 달로 가는 건지,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 동시에 나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임바지할 건지를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학회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회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양학회도 그렇고 다른 학회도 그렇고.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네네. 우리 이상민 교수께서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16번 우리들이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쉽게 좌절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부 입법으로 이걸 추진하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정부 내에서 조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도 규제잖아요. 일종의 자격도.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해야 하는데 이거 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의원입법인데, 의원입법은 어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들이 10명 이상 서명을 하면은 법안으로서 발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의원님도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게 과연 공익 목적에 맞는지 그런 생각 않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법안이 제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이 법안을 국회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의무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안 내용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이 법안의 문제점이 뭐다 지적도 하시고, 결국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돼. 우리는 이제 참여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 혹은 댓글 이런 거 달아가지고 보면, 아까 그 위원회 입법조사관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럴 때 다 참고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객관적인 팩트에 관한 거는 자기네들이 다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위원회 정책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모여가지고 이거 올리자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법안이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입법 예고했다 하더라도 그 상정하는 데서부터 특정한 학회나 특정한 협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올리는데도. 자, 이 법안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상정했어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럼 법안으로 제안 설명을 하게 돼요. 즉, 상정이 되면은 위원장이 의사 일정으로 채택해가지고 이거 심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 일정으로 채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안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 입법조사관이 기초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이 법안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검토 보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장관 앉아있는 자리에서 장관한테 질문을 해요. 질의응답이 다 끝나면은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셨죠? 공청회 과정에서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상민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가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 소위원회를 넘겨요. 소위원회가 법안을 축조심사, 한 조문 한 조문 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일일이 듣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위원회는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요. 전체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고, 차관이 나와가지고 보건복지부 의견이 뭐냐 물어요. 차관이 답변을 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이나 의원들하고 견해가 다를 때는 그것 가지고 또 한참 토론도 하고, 그래서 법안이 하나씩 다듬어지는데, 위원회에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소위원회 이미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5% 이상은 전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줘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전체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법안이 채택이 되면, 의결이 되면은 법사위원회로 보내고, 법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체계자고 심사 거쳐서 본회의에서 올라가는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올라가나니 여야 간에 크게 논쟁거리가 아닌 한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까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듯이 여러 대립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여러 학회나 단체가 통합해가지고 손잡아가지고
단일 법안으로 가면은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적 요구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심리상담사 시장이 무자격자들이 너무 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거 같지? 상담사하고 내담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나오고 내담자를 착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감대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쳐다보라는 다는 쳐다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저게 내 거야 이러면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문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함축적으로 나눠서 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그 분야의 상담가들, 뭐, 예를 들면 미술이나 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역량이 있을지, 그리고 뭐, 또 내담자들의 대상의 제한, 뭐 이러한 불이익이 혹시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내지는 구제 방안이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요 질문 좀 대답해 주시면 오늘 요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는 걸로 좀. 네. 첫 번째 질문은 심리사법, 그러니까 공인심리사법 저지에 대한 이런 뭐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네. 한국상담학회 같은 경우는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 만난 것 같아요. 거의 뭐, 한국상담학회는 지금, 자기네들의 이제 심리상담사법이 이제 심리상담 서비스법 뭐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니까는 뭐 그런 성명서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공문도 몇 번에 걸쳐서 줬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직 발의도 안 됐는데 지금 약간 좀 오버 같은데 그거는 발의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한테 뭐 이렇게 막 하거나 아니면은 신문 광고도 했는데 뭐 그만큼 그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고요. 한국 상담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심리사법을 저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리사법을 수정 보완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보완이 이제 거기에 초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지하지 않고 수정 보완해서 어떻게든지 심리사법으로 가는데 대신 거기에 이제 상담 쪽의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해주는 걸 초점을 맞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양쪽의 대책이 좀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는 상담 심리학회 빼고 나머지 학회들, 가족치료학회 이쪽은 전부 다 상담학회, 한국 상담학회 쪽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지를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심리상담서법을 갖다가 이제 대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가 보이고요. 심리상담사법에서 미술치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까 가족치료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심리상담사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만 저희가 얘기했던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되게 많아서 그 선택 과목 안에 이제 미술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몇 과목 이상 이수하면은,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그걸 받는 겁니다.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격하고 면허 자격하고 자격 시험 보고 등록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심리상담사법의 이제 부칙에서 경과 조치를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학원 나오고 수련 몇몇 하면은 경과 조치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목을 이수했으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회하고 상관없어요. 한상심 1급 주겠다, 한상심 2급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심리상담사법은 한상심 2급 주겠다, 뭐 한상 2급 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심리사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급만 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치료든 뭐 가족치료든 어느 학회 가도 이 요건만 맞추면은 자격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쪽 사람들도 몽땅 다, 그러니까 특히나 심리학회 쪽 사람들도 오케이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3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담자 대상에 대한 제한도 질문했는데 이건 뭐
어떠실지. 그거는 이제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똑같거든요. 근데 LPC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되게 들어가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심리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 심리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심리상담사를 따면은 자기가, 그러고 나서 나는 청소년에 좀 관심이 있다면 청소년 상담사 따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전문상담요사가 되고 싶다면 전문상담요사 따고, 아니면은 뭐, 임상심리사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고 싶다면 임상심리사 자격증 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은 약간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뭐, 꼭 당부를 하고 싶거나, 또, 지금까지 어떤 의견, 지금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두 분에게 똑같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몇몇 분끼리 이제 같이 하거든요. 저희 이제 연구를 계속 했으니까. 저도 계속 연구를 했고, 작년에 내내 연구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뭐 돈 받고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 안 받았지만, 어쨌든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강희영 회장님한테도 연락했고, 그 다음에 심리학회 박준규 선생님한테도 계속 연락합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김희수 회장님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북경복 선생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규제가 된 거잖아요. 규제 법안이거든요, 약간. 자격이 나온다는 건 규제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규제가 됐을 때 영향 분석,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법안들이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입법이 더 좋은지에 대한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니라 전문가인 국경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죠. 국경복 선생님이나 경제학자라든지 혹은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내용 전문가인 우리와 함께 그런 연구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뭐 양학회도 얘기하고 심리학회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좀 연구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승복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연구에 맞춰서, 이건 진짜 달을 위한 법안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손가락번 조안이다 하면은, 달을 위한 이렇게 그 연구에 영향 분석하면은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쁜 거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는데, 그리고 이메일도 계속 보내거든요. 박준규, 장은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메일 쫙쫙쫙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답변 와요. 가끔가다 이렇게 답변 오고 그러는데, 제 연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6월 말 7월까지는 발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국정감사 때 이거를 한바탕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좀 통과하는 방식.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내년 대선 안에 그 공약 안에 이게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제 의견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국정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연구 같이 참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입법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법안은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밖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서로 악수하는 그림. 이게 서로 차이는 줄이고 공통점을 늘리는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국민들 쳐다보면 못 올 거예요. 없다고 봐요. 근데 자기네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뭐 경제학적 용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 렌트 추구, 자기네 자격증을 하나의 방화벽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서 특권을 추구하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죠.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좀 양 학교에 하면 다른 학교도 대승적으로 조금 나와서
차이는 줄이고 공통점은 넓혀가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진정으로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들의 그 현장 경험, 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풍부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뜻깊게, 이 시간을 빛내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